네, 기분 좋은 월요일장 출발합니다. 11시 터닝포인트고요. 오늘 국내 증시 1%대의 반등 시연하면서 이제 7월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 조금씩 더 상승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블랙 먼데이의 그 낙폭은 모두 다 만회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는 다시 지지라인까지 올라가기 위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거래소 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데 사실 매수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주도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고요. 기관은 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HBM 쪽으로 또 좋은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도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코스닥의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쏠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동반 팔자세가 연출됩니다. 외국인 888억 원대, 기관은 32억 원대로 소폭 지금 매도 우위인 현상이고요. 외국인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HBM입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오늘 함께 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애플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이노텍도 오랜만에 순매수 탑10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약바이오도 놓치지 않고 순매수합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역시 HBM 위주로 담고요. 장비 따는 PSK 홀딩스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저PBR 관련주인 KB금융과 현대차 같은 종목을 오늘은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단의 반등 움직임이 외인 기관의 수급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 SDI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건 역시 반도체겠죠. 현재 어떤 종목들이 가장 탄력이 좋은지 시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세 안에서 미래반도체가 오늘 가장 탄력이 높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쭉 보시면 그동안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고 평가받는 종목들에서 조금 더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미래 반도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HBM, 장비, 재료 부품, 뉴로모픽, CSL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테마가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되돌림의 시작인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대비해서 지금 반도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도 확인해 보고요.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정말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 호실적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매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미 반도체도 그 영향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한양 디지텍 같은 재료 부품 종목들도 오늘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반도체 이제는 다시 반등하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월요일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피디님 방금 간만에 다 빨간색이라고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파란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진짜 거의 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진을 해 있죠.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게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는 좀 미미하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 또 발표된 수출 지표에서 대만향 수출이 높았다 보니까 그럼 TSMC 잘 팔고 있는 거겠네? 그러면은 AI 문제 없겠네? 하면서 최근에 불거졌던 AI 매출 의구심이 좀 거친 건가요? 그렇죠.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TSMC가
그리고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대만양 매출이 대만양으로 반도체 수출이 많아졌다. 대만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게 HBM이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TSMC가 GPU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또 HBM을 하이닉스로부터 받아서 또 다시 조립을 해서 패키징을 해서 이제 GPU랑 HBM 패키징을 해서 사실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에다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 블랙웰 관련돼서도 여전히 루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엔비디아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이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투자의 시기지 이걸 벌써 과실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수익이 빨리 안 올라오고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LLM 모델을 완벽하게 만든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AIG를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진짜 인공지능의 끝판왕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을 지금 빅테크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HBM, 특히 이제 LLM에 특화되어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이제 그 GPU들은 AI 칩이죠. AI 칩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HBM3E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물량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뭐 한 2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여러 이제 업종에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클릭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급락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한테는 없었던 분들, 사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남은 한 주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지금 뭐 손해 보시는 분들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뭐 제가 30만 원, 40만 원 얘기했더니 언제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거 언제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예, 근데 하지만 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45%나 내려오면서 아 이거 진짜 박앤세일이다. 지금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HBM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 주가다 말도 안 된다. 저평가 국면이다. 사라. 30만 원 간다라고 오늘 리포트 KB증권에서 내놨고요. 28만 원.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에서 30만 원 내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언제 갈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빨리 이렇게 30만 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시기도 곧 좀 뭐 증권가 오르지 목표가 않을까요? 어차피 뭐 한 12개월 정도 후를 예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목표가라는 거죠 이제. 근데 목표가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과 또 이제 실제 시장과는 좀 다른 괴리가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수급이라든지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락이 급락이 나오고 나면 항상 이게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확인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 또 이제 이게 매크로 변수가 또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덜 됐다 뭐 이러면서 또 엔화 환율이 다시 엔화 강세를 띠면 또 한번 시장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 뭐 엔화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그동안 좀 잡음이 있었던 노이즈들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여전히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해소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20만 원대 복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가려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또 생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8월 뭐 28일 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있고, 네. 예, 그 사이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AI 버블론이라든지 뭐 회의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잠잠해지면 오히려 주가는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반도체 호재보다는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돼야 그렇죠. 이 섹터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좀 약한 건 HBM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랑 아니에요. 하이닉스랑 원래 전통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 베타는 원래 삼성 하이닉스가 더 크고요. 삼성전자는 좀 완만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하루 많이 빠진 거고 하이닉스는 뭐 더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만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덜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회복 속도도 좀 느리다, 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그 낙폭을 만회하려면 HBM 퀄 통과가 나와야 될 텐데 한 7월, 그쵸. 6월까지만 하더라도 8월에 빠르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로이터에서 최근에 8단 통과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다시 8월 달 지금 한 3주, 2주 정도 남았는데 다시 이거 이번 달에 퀄 통과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건 저도 알 수가 없고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알겠죠. 알겠는데 그게 뭐 전 내부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삼성전자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3분기 때 HBM 관련돼서 실적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8월이라든지 늦어도 9월 달부터는 납품을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3분기부터 반영된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뭐 테스트는 거의 통과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게 지금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시한을 두면 뭐 8월 이렇게 뒀는데 뭐 8월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그 외에도 지금 뭐 랜드라든지 뭐 디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HBM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삼성전자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에 급락했던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8만 원대까지 만회는 뭐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일단 8월 달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고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적 가이던스는 뭐 지금 좋은가요? 뭐 가이던스는 당연히 높게 나와 있죠. 높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정도는 충분히 가이던스 정도는 채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그럼 때문에. 딱히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려는 해소시킬 수 있죠. 가이던스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 우려가 다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이던스 수준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우려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우려가 컸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다 지금 주가가 좋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고개를 드는 걸 봐서 같이 좀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저가 매수로 지금 너무 절호의 찬스인가요? 그렇죠. 뭐 일단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가 4% 올라가면 사실은 한미 같은 경우는 한 60% 올라가줘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폭도 더 컸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지면 한미반도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를 사실 분들은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고 중소형주 조금 더 다이내믹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아직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할 텐데, 맞아요. 그러면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또 근데 뭐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기대보다 조금 덜 나오게 되면 또 뭐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지금 사공장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3분기니까 3분기부터 또 캐파 증설에 따른 뭐 매출 증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확대, 지금
마진율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는 거의 17에서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단에서 10% 이상의 마진을 낸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갑의 위치에 있는 MLB 회사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예전에 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지 그러면 다시 그 주가를 갈 수 있는지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베타가 좀 커요.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스페타시스가 실적 이번 주에 발표하고 나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때 뭐 세론이 일부 나오더라도 그걸 딛고 그 다음 날엔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면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더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으면 좀 안전한 반도체 투톱을 지금 저가 매수 하시겠어요? 아니면 탄력 좋은 중소형주 하시겠어요? 저는 탄력 좋은 거를 할 텐데, 예, 그건 이제 제가 위험에 대한 그 투자 성향이? 민감도가 네.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성향 차이다. 예, 성향 네.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지금 구간에서.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편할 거고, 예, 이게 뭐 금액이 클수록 변동성이 커지면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어차피 움직임은 근데 방향은 같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바이오도 같이 움직이는 오늘장입니다. 셀트리온도 강하고 코로나 그 치료제 예전에 개발했던 신풍제약도 오늘 장중에 29%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다시 한번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보자라는 말 너무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대형주가 역시나 오늘 좀 네. 강한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진단 키트 업체 쪽까지도 지금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개별 기업으로 또 이제 호재가 있는 기업들도 있죠.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인 카프리라는 회사 그 물질 그 약이 이제 잘 팔렸다라는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키트루다 시밀러를 또 3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승인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3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 키트루다는 뭐 알테오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 되게 베스트 면역 항암제죠. 네.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알테오젠 SJ형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도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해서 또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ADC의 진심인 리가켄바이오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제일 좋은 회사죠. 예전 레고켄바이오인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또 곧 오늘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으로 이제 주가를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셔야 되냐면 본인이 잘 아시는 걸로. 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네, 잘 아는지에 따라서요. 그렇죠. 잘 아셔야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숫자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거면 셀트리온이나 삼바를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여전히 근데 다른 종목들은 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고 하지만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까지는 바이오가 조금 대세를 끌고 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호재가 너무 많거든요. 뭐 알테오젠 필두로 기술 수출 얘기도 있죠. 생물보안법 반사 이익도 있죠. 예. 뭐 바이오시밀러 약가인하 기대감.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9월 달에 50bp 인하, 12월까지 또 한 번 추가 인하한다는데 이 인하가 그거는, 믿지 마시고. 예. 믿지 마요? 예. 뭘요? 50bp. 인하의 폭을요? 예. 그러면은 실망 매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 쪽에? 그 시장이 이제 50bp를 원하지만 50bp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9월에는 0.25% 그냥 인하를 예쁘게 한번 해주고 예,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 정도 0.25 한 번 정도 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방어적 성격의 뭐 금리 인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은 시장에선 더 좋고요. 그게 바이오 섹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이오 그 정도만 섹터는 해도? 그 중요한 게 뭐 0.5, 0.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게 되게 무게가 커요, 바이오 섹터에?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나 뭐 국내 바이오 이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다 돈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돈이 없는 회사들은 예,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자금을 조달할 때. 탑픽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 아, 타픽. 예. 네. 타픽은 뭐 여전히 예.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죠. 예. 예.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는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실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